자, 오늘은 그 구장의 디포르그에 있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디포르그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두 가지 콜리전 프리퀀시가 나와요. GW라고 하는 게 나오고 G1이라는 게 나와요. GW는 뭐냐면은 그 상자 안에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자들이 벽을 때릴 거예요. 벽을. 이걸 이제 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GW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자들이 벽을 때리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GW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G1은 뭐냐면은 얘네가 분자들을 때리기도 하지만 자기들끼리도 충돌할 수가 있겠죠. 자기들끼리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충돌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G1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배울 텐데, 먼저 GW가 왜 중요한지부터 한번 알려주더라고요. GW. 자, 방금 얘기했지만 GW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체 분자들이 벽을 때리는 충돌 횟수를 GW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내가 벽을 이렇게 살짝 구멍을 뚫어 놓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분자들이 튀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은 구멍을 튀어나오는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피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에피전 레이스는 당연히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얘가 바로 GW에 비례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여기 구멍이 없었으면 벽을 때려줬을 텐데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시가 새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피전 레이스는 GW랑 상관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에피전은 그럼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분자가 235번 우라늄 분자하고 238번 우라늄 분자가 들어있었다고 가정 섞여 들어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멍을 뚫어놓게 되면은 235번도 빠져나갈 것이고 238번도 빠져나갈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배우겠지만 이 F전 내에서 뭐에 상관하냐면은 이 원자량에 상관해. 가벼운 입자가 더 빨리 빠져나간다고 해서 일단 증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이 같은 경우에 어떤 분자가 더 빨리 빠져나가냐면은 235번이 살짝 더 빨리 빠져나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원자 폭탄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가 우라늄이거든요. 근데 우라늄은 두 가지 동위원소가 있어요. 그 중에 원자 폭탄에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바로 235번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235번이라는 거죠. 근데 우라늄을 산출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두 개가 섞여 나와. 대부분은 238번이야. 아주 작은 양이 235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235번을 농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얘를 사용한다는 거지. 뭐를 사용하게 되냐면은 얘가 섞여 있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빠져나오냐면은 235번이 더 빨리 빠져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번 걸러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35번, 뭐 238번이 이렇게 섞여 있겠지. 근데 농도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을 때에 비해서는 한번 에피전을 걸러서 나온 놈의 농도가 조금 더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 농도가 크지가 않다. 그럼 또 한번 뚫어줘. 그래서 또 한번 에피전을 또 시켜줘. 그래서 또 얘를 수집을 해.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를 높여주게 되면은 235번 우라늄이 계속 농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얘를 농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바로 무엇을 사용하는 거냐면은 에피전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인데, 에피전은 방금 얘기했듯이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GW랑 상관이 있다. 그래서 GW 계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GW 보면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GW라고. 여기 있는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GW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일단 여기 얼마나 분자들이 존재하느냐. 여기 예를 들어서 10개 분자가 존재할 때랑 100개 분자가 존재할 때 당연히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달라지겠죠. 넘버 덴서티에 달라. 넘버 덴서티는 n을 v로 넣어줘. 넘버 덴서티가 크면 클수록 GW가 커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은 여기 분자들이 돌아다니는 속도. 이 분자가 빨리 돌아다니면은 더 빨리 충돌할 것이고,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은 벽에 천천히 충돌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평균 속도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당연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면적을 내가 A라고 부를 거거든요. 당연히 면적이 크면 클수록 벽에 부딪히는 속도가 클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A가 이제 곱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례하다고 그러지 같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이꼴로 어떻게 되면 얼마가 곱해져야 되냐면 정확히 계산해 보게 되면 4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GW는 이제 요것에 이게 상관. 근데 요 반은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 반은 파이 n분의 8 RT에 비례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넘버 덴시티가 일정하다라고 그러면 GW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분자량의 역수에 상관한다. 분자량이 커지게 되면은 속도가 줄어들면서 GW가 줄어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벼운 분자가 더 빨리 빠져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결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여기 A 분자도 있고요. A 분자도 있고 B 분자도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놔서 새어나오는 분자들의 개수를 한번 세보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A 분자가 새어나오는 비율하고 B 분자가 새어나오는 비율을 뭐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섞여 있어 지금. 이렇게 A도 섞여 있고 B도 섞여 있다고 해봅시다. 각각에 대해서는 요것으로 구하게 되는데 여기 상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A는 똑같죠, 그죠? A는 A 분자나 B 분자나 A는 같은 상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A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V도 똑같겠죠? 같은 상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뭐하고 뭐가 다른 거죠? 입자의 숫자하고 분자량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레일 오브 F조는 결과적으로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숫자에 비례할 거예요, 숫자에. 그래서 얘가 A 분자의 수, B 분자의 수에 상관할 거야. 그래 또 뭐랑 상관이냐면은 분자량에 상관이 있어요. 근데 룩도 씌워주고 분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분자의 MB가 되고 분모의 NA가 되더라라는 거죠. 별로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요 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숫자가 주어졌다고 숫자 비율이 주어졌다라고 그러면은 새어나오는 속도는 뭐랑 상관이냐면은 분자량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더라라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양의 법칙이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GW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G1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G1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냐면은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분자가 쭉 날아가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혀. 얘놈하고 얘놈이 부딪히는 비율을 우리가 이제 G1이라고 불러요. 단위 시간 동안 이 분자가 얼마나 충돌하느냐. 근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내가 얘를 따라다닐 거야. 얘는 가만히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따라다니. 그럼 얘가 쭉 가다 부딪히면 경로가 바뀌겠죠. 그래서 쭉 따라가서 다시 또 얘랑 부딪혀. 또 경로가 바뀌어서 또 얘랑 부딪혀. 내가 얘를 1초 동안 따라다닐 때 여기 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G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이제 G1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일단 G1을 계산하기 전에 왜 G1을 계산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거든. G1. G1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남다라는 게 중요해요. 남다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 G1을 구하는 거예요. 남다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mean free pass라고 불러요. 자, mean free pass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얘가 쭉 날아가서 부딪히죠. 또 쭉 날아가다 부딪히고 또 쭉 날아가 부딪히잖아요. 요 거리. 요게 남다야. 부딪히지 않고 직선거리로 쭉 날아가는 거리를 우리가 프리 패스라고 불러요. 프리 패스. 얘도 프리 패스예요. 얘도 프리 패스고 얘도 프리 패스. 이것들은 값이 다 다르겠죠. 남다와 남다2, 남다3가. 그것을 평균한 거. 그것을 우리가 남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다를 구하기 위해서 G1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남다로부터 G1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G1이 100/s이라고 해봅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1초 동안 100번 충전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입자의 속력이 100이 아니고 미안하다 10이다. 그냥 10. 이게 100m/s이라고 100m/s이라고. 자, 그럼 예로부터 우리가 남다를 구할 수 있을까요? 남다.
이거는 뭐죠? 1초 동안 10번 충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0.1초 동안 안 부딪힌다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자면 1초 동안 10번 충돌하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자면은 0. 이곳의 역수인 0.1초 동안 안 부딪히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0.1초 동안 안 부딪히고 간다는 얘기야. 근데 속력이 얼마죠? 100m 퍼섹이니까 얼마라는 얘기죠? 이게 10m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민프리 패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값으로부터 남다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말로 얘기했는데 이거 수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될까? 이걸 수식으로 써주게 되면 남다는 u바를 G1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G1을 알게 되면은 남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G1보다 중요한 개념이 남다라는 개념, 남다.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러면 얘는 또 왜 중요하냐면 남다는 우리가 이제 곧 얘기할 텐데요. 남다를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텐데 확산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분자가 얼마나 잘 퍼져가는가를 계산해 보면 얘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돼. 남다 유가. 그러니까 평균 속력. 그 다음에 그 분자의 민 프리 패스를 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확산계수랑 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확산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민 프리 패스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타라는 게 있어요. 이타는 뭐냐면은 점성도예요. 점성도는 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돼. 확산계수에다 뭐만 곱해주게 되면 로가 뭐냐면은 밀도 알고 민 프리 패스를 알게 되면은 점성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얘 말고 파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열 전도도라고 불러. 자, 열 전도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여기다 하나만 더 곱해줘. C만 더 곱해주면 돼. C는 뭐냐면은 열 용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봤다시피 확산계수, 점성도, 열 전도도하고 뭐랑 상관이죠, 전부? 민 프리 패스랑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 프리 패스가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인 파라미터라는 거죠. 근데 민 프리 패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G1으로부터 구한다는 거예요. G1. 그래서 우리가 G1을 계산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G1은 이제 계산할 텐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여기 분자가 하나가 있어. 이게 내가 따라다니는 분자. 얘를 따라다니는 충돌 이렇게. 그랬더니 1초 동안 이게 같다라고 그러면 이게 3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여기 1초 동안 움직였더니 여기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u바가 되겠죠. 이게 요 입자의 속력이 u바라고 그러면은 1초 동안 따라다녔다 그러면은 요 길이가 u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분자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그 타겟이 되는 분자를 내가 이렇게 그려줘요. 요 길이 반지름이 얼마냐면은 2분의 D가 D는 뭐냐면은 지름이라고 해요. 이것이 타겟되는 분자. 얘를 따라다닐 거야. 얘가 쭉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했어. 이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방금 얘기했지만 u바가 될 거야. 1초 동안 따라다닐 거다. 이게 1초 동안 움직이게 되면 u바만큼 움직일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지름이 D라고 그러면은 요 반지름이 2분의 D거든. 여기다가 다시 2분의 D만큼 올려줘.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D만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뭐를 만들 수가 있냐면은 실린더를 만들 수가 있어. 얘가 움직인다. 근데 위로 2분의 D만큼 올리고 아래도 2분의 D만큼 내려서 뭐를 만들 수가 있냐면 실린더를 만들게 돼.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얘를 따라다닌다 그랬더니 얘를 내가 요게 지금 그린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쭉 갔더니 u바야. 그래서 요 분자들이랑 충돌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요 분자들. 여기 있는 분자들하고는 충돌하지 않아. 여기 있는 분자, 여기 있는 분자하고 충돌을 해.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만약에 얘를 제외한 다른 분자들이 요 실린더 안에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얘는 얘하고 충돌할 거라는 얘기지. 근데 바깥에 있는 분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 중심이. 요 실린더 안에
중심이 실린더 바깥에 있는 분자들하고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실린더 안에 분자의 중심이 안에 붙어 있다. 그러면 얘는 얘하고 충돌할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G1은 뭐랑 상관이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분자들하고는 충돌하고 여기 바깥에 있는 분자들하고는 충돌하지 않는다. 따라서 G1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가 바로 G1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G1은 따라서 여기 실린더 안에 얼마나 많은 분자가 있느냐로 바뀌게 된다. 그럼 여기 실린더 안에 있는 분자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밀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할 거라는 거죠. 밀도 곱하기 부피. 밀도는 어떻게 되죠? n을 넘버 덴시티, 주어진 부피의 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자, 근데 부피는 뭐냐면은 요 실린더의 부피거든요. 근데 실린더 부피의 요 반지름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2분의 d, 여기가 2분의 d니까 요 반지름은 d가 될 거야. 따라서 요 면적은 파이 반지름이 d인 원이 될 테니까 이렇게 실린더가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래서 면적은 파이 d 제곱이고 길이는 얼마가 되냐 이 실린더는 u 바가 될 겁니다. 그래서 u 바 뭐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G1은 밀도 곱하기 부피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u 바는 파이 n분의 8rt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G1을 계산해 줄 수 있다. 근데 방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G1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람다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람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u 바를 G1으로 나눠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G1을 분모에 집어넣고 u 바를 집어넣어줘서 람다를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이렇게 이게 루트 2가 왜 나오냐면요 요거는 비례하지 정확히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꼴을 놓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4가 들어가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4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G1을 구하고 G1으로부터 뭐를 구했냐면은 이제 람다를 구했어. 람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뭐냐면은 여기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자들이 이렇게 있고 충돌하는데 평균 충돌하지 않고 가는 거리가 람다거든요. 자,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해. 그냥 상자도 다 동일해, 다 똑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온도를 높여줬다라고 해봅시다. 상자 안에. 그러면 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민 프리 패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다 똑같은데 온도만 올려. 열을 가해줘가지고서 온도만 높여줬어. 그러면은 충돌하지 않고 직선거리로 날아가는 그 민 프리 패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 안 변해. 왜 그러죠? 람다는 두 가지 요인에서 결정이 되죠. D하고 넘버 덴서티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온도가 바뀐다고 해서 분자의 사이즈가 바뀌진 않겠죠. 그리고 넘버 덴서티도 안 바뀔 거야. 이거 그대로거든. 그대로. 그래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가.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 증가하겠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근데 얘도 어떻게 되죠? G1도 증가하게 돼. 얘도 똑같이 증가해. 증가하는 비율하고 증가하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람다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밀프리 패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람다까지 이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더 있어. 이거는 두 장씩 가져갈래?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왜 람다를 계산하냐. 람다를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 확산계수, 점성도, 열전도도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람다를 계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지는 않고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왜 확산계수가 얘하고 얘 곱으로 표현되느냐. 그것이 이제
이 구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쌤 2세트 부족. 그 부분이 좀 살짝 어려워요. 오늘 할 얘기는 요거하고 요것이 왜 관계가 되는가. 먼저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프린트물의 두 번째 페이지인가 퍼스트 픽스로 세컨드 픽스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에다가 잉크를 살짝 뿌려 이렇게 직선으로. 그럼 어떻게 되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얘가 퍼지겠죠. 그래서 프린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이렇게 더 퍼져. 더 지나게 되면 이게 더 퍼져.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는. 이게 무슨 현상이냐? 바로 확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농도 프로파일, 이 농도. 그래서 농도를 내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프린트물에 파이 xt라고 표현해. 이게 xt예요, 이게 x죠. t는 뭐냐면 t 이꼴 t일 때, 시간이 t일 때 파이 x는 뭐냐면 요 농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주는 식이에요. 이게 농도예요, 농도. 그래서 요 식을 사람들이 구했어. 이거 식을 알 필요 없는데 요 식을 보면은 프린터물의 아래쪽에 나와. 이거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 대충 이런 형태야. 요 식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것만 알면 돼. 익스프레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얘기지. 해보니까 요 분포가 수학식으로 해보니까 요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봤던 분포예요. 이거 무슨 분포라고 부르냐면은 정기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분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요 폭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는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요 D 여기도 D 있고 여기도 D가 있죠. 요 D라는 파라미터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확산 계수라고 부릅니다. 확산 계수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빨리 퍼진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 글을 쫙 바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얘를 유도하려고 그래. 얘를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게 유도가 되는지 이 식이 그것이 바로 픽스의 1법칙이고 픽스의 2법칙을 이용하게 되면은 얘를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이 식을 유도하지는 않고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만 알려줘. 그래서 프린트가 오른쪽에 보면은 픽스의 1법칙하고 2법칙이 나오는데 그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픽스 1법칙하고 2법칙이 뭔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픽스 1법칙, 2법칙은 뭐냐면은 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J는 A, D, D, 파이, D.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으로. 얘가 로가 뭐라 그랬냐면 파이가 뭐라 그러면 농도라 그랬잖아요. 농도. 이게 x축이에요. 농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요게 파이야. 농도가 x가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는 형태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픽스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는 뭐 고농도죠. 농도가 높아. 여기는 어떻죠? 농도가 작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흐른다는 거죠.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물질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빨리 물질이 흐르느냐.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흐르냐.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J라고 표기를 해요. J는 뭐냐면 플럭스라고 부르요. 플럭스.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자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흐르느냐. 그걸 J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픽스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J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바로 dx, d파이에 비례할 거다라는 것이 픽스의 일법칙이에요. dx, d파이는 뭐죠? 기울기라는 거예요. 기울기. 다시 말하면은 농도가 이렇게 작을 때하고 농도가 이렇게 급할 때 농도가 변하긴 변하는데 천천히 변할 때하고 급하게 변할 때 어떤 게 더 플럭스가 크다냐면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요 식이 말하는 건 뭐죠? dx, d파이가 바로 요것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때하고 이때를 보면 요때 J가 요때 J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야. 기울기가 급하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식으로 써주면 돼요. 플럭스는 뭐에 비례할 것이냐? 요 직선에 다시 말하면 기울기에 해당할 거야. d 파이 dx에 비례할 거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럼 얘하고 얘가 비례하니까 앞에 비례 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례 상수. 그게 바로 d라는 거야. 그것이 확산계수라는 거야. 자, 이것이 1법칙이야. 픽스의 1법칙. 자, 그다음 픽스의 2법칙은 뭐냐면요. 자, 그래서 어느 이제 공간이 있어. 여기가 x고 요 상자의 길이가 델타 x예요. 여기가 x예요.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예요. 자, 요점으로 들어가는 플럭스가 jx. x 위치에서 입자가 흘러 들어가는 플럭스가 jx. 그 다음에 x 플러스 델타 x에서 빠져나가는 놈. 이거 갖다가 델타 x 플러스 델타 x라고 부를 거예요. x 지점에서 얼마나 많은 입자가 흘러 들어가느냐 이쪽으로. x 플러스 델타 x 얼마나 많은 입자가 빠져나가느냐가 jx 플러스 델타 x예요. 자, 만약에 얘하고 얘가 같았다고 해봅시다. jx하고 jx 플러스 델타 x가 같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 변해야 되겠죠, 그죠? 들어오는 놈하고 나가는 놈이 같기 때문에 농도가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더 커. x 플러스 델타 x하고 x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크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농도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농도라고 그랬잖아요. 파이가.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음수가 돼야 돼. 왜 음수가 돼야 되죠? 이 시기에 하면은 빠져나가는 놈이 들어가는 놈보다 더 크니까.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x가 이렇게 될 때는 들어가는 놈보다 나가는 놈이 작게 되니까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거. 자, 근데 그럼 요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요거로 자,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dj dx 플럭스가 jx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일 때의 플럭스랑 x 플러스 델타 x의 플럭스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죠? 요게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요게 d 파이 dt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를 수식으로 써주면 요게 0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0일 때는 얘도 0이어야 돼. 자, 근데 아래쪽으로 들어갔어. 이게 더 크다라는 얘기는 뭐죠?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이게 0보다 클 때는 얘는 어떻게 돼야 되죠? 반대로 0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반대로 요 경우는 요게 더 크다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음수가 될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가 된다.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을 근데 수식으로 써주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관계식이 있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요게 0일 때는 얘가 0. 얘가 양수일 때는 얘가 음수. 얘가 양수일 때는 음수.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식으로 써주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요게 0이잖아요.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0이 되면 얘도 0이 돼야 돼. 근데 얘가 양수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양수가 되면 음수, 음수가 되면 양수가 된다. 요 양하고 요 양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관계. 이것이 바로 픽스의 제2법칙이라는 거예요. 픽스의 제2법칙.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법칙을 배웠어요. 픽스의 제1법칙하고 제2법칙을 배웠어요. 2법칙은 얘고 1법칙은 뭐였나요? 제2는 빼기 d에 d 파이 dx를 썼죠. 이게 1법칙, 여기 2법칙.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어줘. 이 식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줘.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런 식이 나올 거야. 다시 한번 써주면은요 이렇게 돼. D는 미분계 바깥으로 나오고 X를 두 번 미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일종의 파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파이가 나올 거라면 요걸 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느냐? 앞서서 얘기했던 요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구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픽스 1법칙하고 2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식을 풀게 되면은 바로 요 식, 요 그림이 도출이 된다 하는 얘기야.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요 분포를 구했잖아요. 요 분포로부터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분산을 구했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거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 이거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퍼지냐가 요 분포에 뭐에 해당하냐면은 분산에 해당하거든요. 분산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돼요. x제곱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식이 나왔잖아. 익스포넨셜 빼기 어쩌고저쩌고 식이 나왔기 때문에 요 식으로부터 분산을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구해보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2dt가 나오다는 요 폭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2dt가 된다. t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죠? t가 작을 땐 분포가 작았다가 t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널리 퍼지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분산이 커진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죠? 확산 계수가 들어가. 분자에 따라서 더 빨리 퍼지는 분자가 있고 조금밖에 안 퍼지는 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픽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분산을 구해봤더니 2dt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스텝이야. 첫 번째 스텝. 자,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잉크를 발라놓게 되면 퍼지는데 그 퍼지는 것을 무엇을 이용해서 유도를 했냐면은 픽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했잖아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도 유도할 수가 있어. 이 확산 현상을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랜덤워크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프리투문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막대 그래프가 있는 거 이쪽 보고. 자, 확산 현상을 다르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자설을 이용을 해서. 자, 원자설의 주장에 하면은 확산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x 이퀄 0이에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서 있어. 그 다음에 동전을 던져. 동전을 딱 던져가지고서 앞면이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L만큼 이동을 해. 뒷면이 나오면은 왼쪽으로 L만큼 이동을 해. 그래서 한번 던지게 되면 여기 있는 놈도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놈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동전을 또 던져. 그럼 여기서 만약에 동전이 또 앞이 나왔다. 그럼 얘는 또 다시 오른쪽으로 L로 가요. 뒷면이 나왔다? 왼쪽으로 가. 그럼 다시 원래 자리로 가는 거야 되겠죠. 반면에 여기 있던 놈도 마찬가지. 여기 있던 놈도 다시 또 동전을 던져.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0 자리로 가. 뒷면이 나오면은 이번엔 왼쪽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분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프린트글에는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3번. 그러니까 n 이퀄 3이야.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어떤 분포가 나오겠느냐가 그림을 그려준 거야. 자, 동전을 3번 던지게 되면은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은 2의 3승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글의 왼쪽에 내가 그거를 화살표로 정리를 했어요. 8번 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동전이 3번이 다 앞으로 나왔어.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L만큼 가는 경우 있겠죠? 그 다음에 처음 2번은 앞이 나왔다가 3번째는 뒤로 가는 놈도 있을 거예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앞, 뒤, 앞 이런 식으로 8가지 경우의 수를 프린트글에 내가 다 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x 있고 여기였어요. 합시다. 요 경우는 8가지 중에 요 경우는 얘가 어디에 있을까요? 3의 자리에 위치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요 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8가지 중에 앞이 나올 경우는 몇 가지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반면에 여기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짜리인 경우에는 요 경우도 있지만 요 경우도 있지만 요 경우도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3자 L 이퀄 3인 X 이퀄 3L짜리 있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만 X 이퀄 L인자 있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은 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가 세 개로 이제 그려집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이너스 L인 경우도 세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3L인 경우도 한 가지 경우서 한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요런 분포를 볼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포 아마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항 분포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n이 3밖에 되지를 않아. 근데 n이 3밖에 되질 않는데 n을 굉장히 늘려서 100번, 1000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포가 어떤 분포가 되냐면 n을 늘리게 되면은 이 분포가 무슨 분포로 바뀌냐면은 이항 분포도 마찬가지로 시행 횟수를 늘려주잖아요. 어떤 분포로 바뀌냐면은 정규 분포로 바뀐다는 게 수학적인 원리예요. 다시 한번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 정규 분포가 아까 뭐랑 똑같은 거예요? 확산의 분포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야. 똑같은 식이야. 자, 요 현상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 거죠? 입자가 있는데, 내가 동전을 던졌어. 그랬더니 동전을 던졌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아까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쭉 날아가다가 충돌을 해. 그래서 경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경로가.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는 이쪽으로 갔다. 이거 또 쭉쭉 날아가다 여기서 또 경로가 바뀌잖아요. 이때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동전을 왜 던지냐? 부딪혔다는 거지. 그래서 경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동전을 던졌을 때 얼만큼 간다 그러는 거죠? L만큼 간다 그랬잖아요. 한 번 던졌을 때 얼만큼 가냐면은 L만큼 간다는 거예요. L만큼. 다시 말해 L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분자 운동론에 가면 이게 뭐랑 같은 거예요? 민 프리 패스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N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을 던지는 것은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충돌 횟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전을 던졌을 때 L만큼 간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 운동론의 입장에서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그것이 남다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하고 기체 분자 운동론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간에 동전 던지기를 하게 되면은 픽스 법칙에서 나오는 그 정의가 그대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항 분포에서도 뭐가 있나요? 분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수학 이항 분포에도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 근데 이항 분포에서 분산을 계산해 보면은 그게 얼마가 되냐면은 이때는 n의 l의 제곱이다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 n은 방금 얘기했듯이 충돌 횟수, 그러니까 동전 던지는 횟수. l은 뭐냐면 한 번 동전 던졌을 때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그것이 l이거든요. 그때 이항 분포의 분산은 n 곱하기 l 곱하기 제곱이에요. 이것도 n 곱하기 l 곱하기 제곱. n l 제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확산 현상을 설명을 해주는데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픽스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공한 확산했을 때는 분산이 얼마가 됐었나요? 2dt가 됐었죠. 아까 얘기했었지만. 그 다음에 이걸 랜덤 동전 던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랜덤 워크 모델이라고. 이거는 통계 연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통계 연력학뿐만이 아니고 경제학에서도 쓰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에요. 동전 던지기가. 여기서도 정규분포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분산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n l 제곱이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때도 정규분포가 나오고 이때도 정규분포가 나와. 근데 이때 정규분포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2dt가 나왔어. 근데 이때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분산을 구했더니 nl 제곱이 나왔어. 이게 어떻게 되죠? 같아야 한다는 게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맞춰보려고 그래. (2dt하고)
에너지 호흡이 같아지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이 N은 기체 분자 운동론에 하면 뭐에 해당한다고요? 충돌 횟수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충돌 횟수. 충돌 횟수 맞죠? 그죠? G는 충돌 횟수. 그다음 L은 뭐라고요? 이것이 람다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아까 G1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G1은 람다는 G1분의 U바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요 식에서 G1은 U바를 람다로 곱해준 거랑 같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G1 대신에 요 식을 어떻게 써줄 거냐면 요 식을 G1의 람다 이렇게 써줄 거거든요. G1 L의 제곱이니까 람다인데 G1 대신에 하나는 뭐로 바꿔줄 거냐면은 람다분의 U바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G1 대신에 람다분의 U바. 그럼 여기 람다 없어지고 여기 람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오른쪽은 뭐가 남는 거죠? 람다 U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잠깐 T가 하나가 없어졌네. T가 왜 없어졌지? T가 어디서 사라졌냐? 미안하다. T가 어디서 사라졌네? 미안해. N은 뭐냐면 N은 G1에다가 T죠. 이거는 뭐죠? 단위 시간 동안 몇 번 충돌하는 거냐니까. 일단 T를 곱해줘야만 이게 T가 나와. 미안. G1 T가 이렇게 살아. 그래서 T 이렇게 나와. 미안해. G1은 단위 시간 동안 몇 번 충돌하는 거고. 이건 그냥 충돌 횟수잖아요. 그러다 시간을 곱해줘야 돼. G1에다 T를 곱해줘야 전체 충돌 횟수가 나와. 그래서 여기 T가 들어가게 돼. 이렇게 T가 나와. 결론은 뭐예요? 얘랑 얘가 비례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T 없어지고요. 여기 T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합산계수가 뭐랑 상관이냐면은 람다 곱하기 U 바랑 상관이 있다라는 결론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요. 이제 디퍼 룩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자면은 두 가지를 배웠어요. GW 배웠고 G1을 배웠어요. G1은 왜 이렇게 생각하나요? G1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람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람다는 또 뭐랑 상관이 있다고요? 확산계수 하고 배우진 않았지만 점성도 열전도 이런 것들랑 상관이 있다. 특히 얘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람다 곱하기 U바랑 상관이 있다라는 것까지가 했던 것이 오늘 했던 결론이에요. 근데 얘를 유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픽스의 법칙하고 랜덤 워크 노드를 조합을 해서 얘를 구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대로 GW는 뭐랑 상관이냐면은 에퓨전 레이시랑 상관이 있다. 그래서 그레아맥이라는 법칙이랑 상관이 있다. 그래서 특히 어디에서 써먹냐면은 235번 우라늄을 농축할 때 써먹는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9장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본문에 있는 내용보다 오늘 했던 디퍼룩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디퍼룩을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9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9장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9장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뒷부분이 살짝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10장 위키드에 배웠을 텐데 내가 오늘 좀 두통기가 있어가지고서 오늘 2시간짜리 수업인데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9장에서?